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일원으로 선출된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은 직업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빨리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되셔놓고 무슨 졸업할 때가 됐습니까? 예, 이제 임기 끝나면 예.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요번에 최고위원 하시면 이제 안 하십니까? 이제는 뭐 졸업할 때가 확실히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네 번 최고위원을 예. 하면서 1, 2, 3, 4등을 다 해봤거든요. 예. 더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더 이상 최고위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관련해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박빙이었는데요. 네. 장동혁 후보가 될 걸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뭐 솔직히 전혀 못했습니다. 예, 전혀 김문수 못하셨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 뭐 저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이면서 또 돕는 입장이었기 예. 때문에 당선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네.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뭐 사실 다 예. 뭐 전반적으로 선거 과정이 좀 힘들기는 했었습니다. 예. 뭐 이게 단순히 그 평소에 당내 경선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을 예. 거치고 그리고 또 대선 패배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예. 또 이 당내가 정비되지 못하고 당내에 아주 치열한 예. 그 다툼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된 그 지지자이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예. 이 당의 운영이나 당 자체에 대한 그 극단적인 그 분노를 갖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그 격앙된 분위기를 적절하게 잘 그 분위기를 타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예. 거기에 또 유튜브들의 또 그 유튜버들의 또 나름대로의 또 주장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그 과정에서 좀 그 당원들의 변화하는 마음을 예. 부응하지 않고 평소 소신을 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예. 그 당원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린 것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뭐 하루가 다르게 예. 이 표심이 바뀌고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셨으니까요. 네. 그 어떤 이거 이상한데 하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예. 그다음에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이 사실에도 맞는 것이 예.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예.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예. 한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예. 또 우리 표를 잃지 않고 또 다른 쪽의 표도 예. 또 잃지 않는 그런 답변이 됐을 텐데 평소 뺄셈 정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강한 소신을 그대로 피력하다 보니까 그날 그 TV 토론이 마지막 결선 TV 토론이었는데 TV 토론 끝나고 저한테 항의 문자가 한 500건 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추산하면 1,000명 정도가 예. 이제 그동안 지지했는데 지지 처리한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추측을 그게 어떤 정도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네.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이것을 사실은 김문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일 예.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보다가 보면 이게 저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예. 지지를 처리하는 예. 그런 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분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다는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예. 넘어온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얻는 표와 잃는 표 예.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는 말씀이 예. 그 발언이 결과적으로 잃는 표도 있고 예. 또 뭐 얻는 표도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예. 얻는 표는 있었을 텐데 예. 잃는 표가 좀 적었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후보님과 그 김문수 후보님과 저 말씀을 나누면서 네. 그 한동훈 또는 이준석 이런 분들을 거론하지 않고 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하게 여러 번 예.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10번 넘게 예. 이야기를 했고 그 마지막 TV 토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과 예. 또 스스로 이 뭐 무슨 저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지 않는 예. 그런 솔직 담백한 성격 때문에 그런 뺄셈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겠다. 이 단어가 당원들 건드렸다. 그래서 훨씬 손해가 많았다.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주장은 이제 한동훈계의 예. 그 이재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뭐 그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예. 또 이제 어차피 저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가 이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찍었던 분들도 일부 선택을 했을 예. 텐데 뭐 그 과정에서 예. 어떤 결정을 얼마나 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런 발언이 예. 잃는 표도 있고 얻는 표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2,300표 차이로 네. 패하는데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삥 돌아오셔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이 그것이 아니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이 어떤 영향을 예. 미쳤는지는 알 수 알 수 없지만 없으나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직접 겪기로는 예. 김문수 후보께서 예.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신 그게 훨씬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 우리 표가 넘어가는 예.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렇군요. 좀 뼈아프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차악으로라도 지지를 했는데 오히려 패배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길 것 같은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상황엔 데미지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저 정확한 분석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우리 정치가 변화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저 역할을 하고 당에서 어떤 그 리더십을 보이느냐의 문제이지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는 좀 저는 치명적인 데미지 입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거에 졌기 때문에 선거에 졌고 선거를 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좀 그런 그 당분간은 그런 그 좀 손상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뭐 정치에서 아직도 앞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계가 과연 있었냐 이런 어떤 주장까지 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지나고 보니까 과연 한동훈 개라는 어떤 표현을 쓸 만큼 세력이 있기는 있었느냐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드러난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당원에도 새가 있습니까? 당원들 가운데도 분명히 보시기엔. 글쎄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이제
예를 들어 김문수 지지자는 눈에 분명히 띄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예. 근데 이 후보로서 입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것을 막 그 구체화시켜서 네.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럼 예. 다른 측면에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상황이 어땠건 혹은 내년 지방선거가 어찌 됐건 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정말 본격적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정치적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런 어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거를 역으로 돌이켜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사실 그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의 패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2,300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한 2만 표, 3만 표 차이로 졌다면 제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조금 당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조금 그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미래에서 상당히 어떤 기대하고 싶어하는. 저는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현실을 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본심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원들에게 그 좀 강한 지금 그 낙인이 찍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역량에 따른 것이겠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본심은 그러면 뭔가 본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원들에게 그 상당한 낙인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감정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앞으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아닌가. 저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할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정도대로 직진합니다. 직진이 어느 쪽으로 직진하는 겁니까? 민심을 향해서 직진 근데 앞으로 갑니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해야죠. 민심을 향해서 직진을 하려면은 지금 신임 당 대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극단적인지 아닌지는 뭐 그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께서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인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당원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하신 것인데 앞으로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 바라보는 또 민심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국민들의 요구를 또 귀담아 들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민들의 그 요구도 충분히 또 수렴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동안 어떤 이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언행과 많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건 민심을 향해서 간다는 말씀은? 저는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 국민들이 그 관심을 가진 사안을 더 많이 경청하고 듣고 또 반영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성들 당대표가 돼서 일성을 보면 굉장히 또 강합니다. 뭐냐면 뭐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하는 패널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리고 또 분열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어떤 예를 들어 한동훈 계열의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뭐 다 쫓아내겠다. 이런 거는 결코 이렇게 어떤 통합적인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당내 기강을 확립하겠다라는 말씀이라면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발언이 이 최고위원 중에서 조금 예. 크게 나온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지금 당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뭐 제가 이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네. 근데 이른바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을 다 쫓아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당이 어떤 뭉쳐서 하나로 가겠습니까? 저는 뭐 개혁을 주장하는 분은 절대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경태,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 발언에는 근데 분열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께서 꼭 개혁을 주장하는 것인지 어쨌든 뭐 거기에 따라서 거기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다면 뭐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당내 뭐 내란 동조자들이 있다라고 한 것은 개혁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 그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고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현실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그 현역 국회의원을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뭐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또 그 부작용이 워낙 크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뭐 하여튼 뭐 그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뭐 물론 정무수석 통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장동혁 대표께서 판단할 일이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뭐 우리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뭐 지금 여야 관계이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면 과거에도 굉장히 좀 여야 간에 그 극단적인 경색 사태가 있어도 또 그런 여야 영수회담에는 응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께서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뭐 야당은 사실 영수회담에 응하는 것을 그냥 덥석 받는 것은 잘 없습니다. 저도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여야 대표들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야당은 항상 조건도 내걸고 뭐 조건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요구사항을 미리 공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담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김 의원님의 어떤 해석이십니까? 아니면 좀 분위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영수회담 제안된 오늘 이후에는 뭐 저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그 야당의 입장에서 또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